자,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일단 거저주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재산보험은 어떤 겁니까? 질병, 상해, 간병보험. 얘가 재산보험이죠. 재보험은 손해보험 상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재산보험 중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이건 뭐 상해보험뿐 아니라 질병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은 암기하셔야 되겠죠. 정답은 계약자 적립액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쉬운 문제지만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기억을 반드시 해 두십시오. 36번 보겠습니다. 겸령, 재산보험 겸령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하는 보험. 재산보험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을 겸령을 할 수 없으면 재산보험에 뭐 아무것도 이게 부과할 수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얘는 말이 안 됩니다. 겸령할 수 있습니다. 2번, 재산보험의 재보험 겸령할 수 있죠. 재보험도 겸령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겸령할 수 있다. 얘가 맞네요.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요. 보험업 겸령에 대한 제한은 상법이 아니라 겸령과 관련된 규정은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에서 보상 방식이 다른 것은 이게 정액보상이냐 실손보상이냐, 그건 물어보는 것 같네요. 자, 2번 일당 얼마씩 딱 정해주는 거니까 얘는 정액보상이고요. 후유장애 보험금도 정액보상이죠. 통원의료비는 통원하면서 발생한 의료비니까 얘는 실손보상에 해당이 되겠네요. 사망보험금도 정액보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보상 방식이 다른 것은 통원의료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문제 보죠.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법률상 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건 그거네요. 그죠? 자, 피보험자를 심신상실자,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사고 계약이죠.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인 경우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15세 미만자 이런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얘는 여러분께서 자주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15세 미만자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9번이네요.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동의 반드시 얻어야 되죠. 사전에 얻어야 됩니다. 2번, 피보험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당연히 얻어야 되겠죠. 3번, 단체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단체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요 문제 자주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2, 3번은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4번이 틀린 내용이겠네요. 뭘까요? 보험계약 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나왔네요. 보험계약 전에 서명을 받아야지 보험계약 후 서명을 받으면 얘는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1번,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3급이죠, 3급. 1급, 2급, 3급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아지고 보험료도 높아지죠. 3급은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입니다. 맞아요. 2번, 직업의 위험도 감안합니다. 건강 상태와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과는 관련이 없죠. 건강 상태는 질병보험에서 보험료 산출 시 고려가 되는 요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는 건강 상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단체 상해보험은 단일률로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크기는 상해 1급, 2급, 3급의 순으로 점점 커집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 설명이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 간접 결과 안 됩니다.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지급한다. 예, 맞네요. 전쟁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전쟁 지급하지 않습니다. 얘도 맞네요. 3번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 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그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 기간이 끝나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6개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당연히 지급을 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시장의 보험금 나왔네요. 한시장의 보험금 딱 하면 무조건 지문 보기도 전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5년 20%. 얘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올바른 것은 한시장의 보험금 지급 조건은 5년 이상 한시장의 발생 시 장애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얘를 반드시 5년 20%. 얘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시장의 보험금에 대한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43번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 의료보험 4세대네요.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도수치료는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하나요.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한다. 얘가 맞죠. 2번 상해급여 입원 의료비는 연간 1억 원까지 보상한다. 상해급여 입통원 합산 5천만 원이죠. 그죠? 1억 아닙니다. 얘가 일단 틀린 내용이네요. 입통원 합산하여 연간 5천만 원까지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상해 비급여 입원 의료비의 자기 부담금은 자, 비급여니까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맞죠? 4번 자기 공명 영상 진단은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300만 원 이내에서 보상합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자, 보험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보험금에다가 일정 부분 금액을 가산해서 더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계산 기준이 되는 이율이 뭡니까? 얘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걸 다 암기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거든요. 일단 뭔가를 더해서 주잖아요. 왜 더해서 줍니까? 지급기일 내에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니까 약속을 어긴 거죠. 누가 어겼습니까? 보험회사가 어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율들 중에 가장 센 거를 일단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그죠? 가장 센 게 뭐냐? 바로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 가장 높은 이율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순서로 누가 잘못을 제일 크게 했냐,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급이 안 됐냐를 추정을 한번 해보시면 혹시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여러분께서 요거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5번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보험에서 자,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죠. 자, 대중교통, 항공기, 개인 택시, 농어촌 버스 다 대중교통수단이죠. 전세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렌트카. 자, 이런 것은 대중교통수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가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 5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답은 규약단체죠. 규약단체. 얘는 뭐 이제 암기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규약단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7번 이제 질병보험입니다. 질병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알맞지 않은 것 찾는 거네요. 1번 보겠습니다. 질병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 분류표의 장애 지급률에 해당되는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 질병이 원인이 된 거네요. 그죠?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암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에서 대기기간이 있죠. 웨이팅 피리어드죠. 대기기간 중 암 진단이 확정이 되는 경우 특별약관은 무효를 한다. 즉 대기기간이 지나지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기 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 청약일 이후 몇 년간입니까? 5년간 추가 진단,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5년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합니다. 4년이 아니라 5년이죠. 5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갑상선 암은 대기기간 없이 보험기간 시작일로부터 보상한다. 소외감인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없는 암들 있었죠. 기억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8번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요거 찾는 거예요. 보상하는 것. 건강검진 비용, 예방접종 비용 다 안 하죠. 그죠?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자, 급여의료비, 한방에서, 치과에서 급여의료비, 얘는 보상을 합니다. 한방 치과에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얘는 보상하지 않죠. 급여의료비는 보상을 한다. 얘를 기억해 두시고요. 인공유산 비용, 이런 거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9번 암보험 보겠습니다.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암보장 개시일 이후 보장 개시일 지났다는 거죠. 최초로 암으로 진단 시 이때 암 진단비 지급하죠. 맞는 내용이네요. 2번 암 입원 급여금은 피보험자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의원에 입원 시 지급한다. 이게 암 입원 급여금이죠. 3번 요양 목적의 입원 시에는 요양 목적 합병증 치료 요거는 암 입원 급여금 지급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죠. 안 합니다. 직접 치료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자, 정답은 그러면 자동 4번이겠네요. 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는 계속 중인 입원 기간에 대하여 암 입원 급여금을 보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중인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계속 보장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간병보험에서 치매간병비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권자는 피보험자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중증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이 되어야 치매간병비 지급하죠. 중증치매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이 되었을 때 수익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네요.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전쟁을 원인으로 발생한 간병비용. 전쟁, 폭동 이런 거는 이러한 원인으로 의해서 간병비용이 발생했다. 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폭동, 자, 외국의 무력 행사, 내란, 이런 것들은 원인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간병비용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략적인 부분들 다 나오겠네요. 1번 실손보상 및 정액보상 모두 가능하다. 이게 재산보험의 특징이죠. 2번 상법상 인보험과 재물보험 영역에 모두 재물보험 딱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일단 손해보험 영역이죠. 얘는 재산보험 영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 재산보험의 특징입니다. 4번 주요 종목으로 상해, 질병, 간병보험 요 세 가지가 있다. 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재산보험 상품 설계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재산보험 상품 설계 기준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장애보험은 보험기간 15년 이내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 요거 관련된 문제 또 많이 나오죠. 여기는
손해보험에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2번, 실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으로만 개발할 수 있다. 우리 조금 전에도 34번 문제에서 봤죠. 실손형으로도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정액보상형으로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손형으로만 개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 시 계약자 적립액 지급 후에 계약은 소멸됩니다. 4번, 보장하는 금액은 정액과 실손의 기준으로 모두 설계를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사망담보, 재산보험의 사망담보는 자, 상해사망은 상해보험 자체가 상해로 인한 사망도 다 담보를 하죠. 그래서 주계약, 특약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질병사망은 주계약에서는 무조건 안 됩니다. 특약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상해사망담보는 주계약, 특약도 모두 가능하고 질병사망담보는 특약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해야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보상방법. 재산보험의 보상방법은 정액, 실손 둘 다 가능하죠. 자, 질병사망보험금은 정액으로 보상할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상해사망보험금도 정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입원 의료비는 실손 보상할 수 있습니다. 뭐 통원 같은 경우에 이게 의료비가 얼마 드는지 모르겠죠, 그죠? 입원비 하루에 얼마, 일당 얼마씩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정액 보상하지만 의료비, 치료비는 실손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4번,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자,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얘는 정액으로 딱 정해져 있죠. 얘는 정액 보상하는 거지 장래 소득 상실분 및 위자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죠. 얘는 약정한 보험 가입 금액, 즉 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8번, 법률상 보험계약의 무효. 자, 무효 요건 몇 가지가 있었고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입니다.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 그래서 암 진단비, 입원 의료비, 후유장애, 요건 다 가능하죠.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 사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 이외에도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사망담보는 다 무효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수익자 변경. 자, 수익자 변경은 누가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수익자 변경 시에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요 뭐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변경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 모두 변경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이후 수익자를 변경할 수가 있죠. 그죠? 체결된 이후에 변경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보험계약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가 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은 직업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 산출을 하죠. 그래서 1급, 2급, 3급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자, 옳지 않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사무직 근로자가 1급이죠. 그죠? 위험도가 가장 낮으면 1급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급수가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높아진다. 여기 바로 4번 지문에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직업 및 직무를 감안하여 3등급으로 구별을 한다. 1, 2, 3등급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4번 일단 맞는 지문이고요. 단체상해 보험은 직업 등급을 4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죠. 단체상해 보험은 등급을 구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단일률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1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내용으로 틀린 거. 자,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은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도 얼핏 있었죠. 그죠? 보험 계약 시 보험 가입 금액으로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이거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가입 금액,
가입 금액을 정액 보상하는 것이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질병 사망 특약에서 손해보험 회사에서 사망보험금 한도 2억 원 그걸 여기다가 아마 함정으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정답은 틀린 내용은 1번이고요. 2번, 3번,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망보험금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죠. 상해 사망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번, 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을 하죠. 4번, 사망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생존 확인 시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 상해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는 일시적인 장애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죠. 일시적인 장애는. 다만 한시장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지급하죠. 근데 얼마를 지급하느냐?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 금액의 20%를 지급을 합니다. 3번, 후유장애 보험금은 연령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등급, 장애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4번, 신체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이게 바로 후유장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상해보험. 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교통상해에서? 자, 경기를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요거는 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죠. 교통상해보험은 일단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통상적인 그 운전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역작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이거는 작업이고 경기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1, 2, 3번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스팔트 포기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운행 중에 발생했잖아요. 도로 운행 중에 발생한 손해는 얘는 교통상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아스팔트 살포기가 도로 운행 중 발생한 손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4세대. 자, 3대 비급여. 3대 비급여, 도수치료, 체충격파, 증식치료. 보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도수치료, 체충격파, 증식치료의 공제금액은 1회당 3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다. 이거 비급여 공제 금액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도수치료는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한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10회 연간 50회까지. 3번,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300만 원.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얘는 뭐 암기하실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자동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사료는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500만 원이 아니죠. 얼마입니까? 얘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0만 원이고요. 한도도 180회까지가 아니라 50회. 250만 원, 50회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생긴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죠. 면책합니다. 예외적으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잘못 눌러서 일단 답이 표기가 됐네요. 자, 앞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상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 아닌 거. 자, 선박 승무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중. 직업 직무에 관련돼 있죠. 글라이더 조종, 스쿠버 다이빙. 이거 동호회 활동이잖아요.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경기 중 발생한 손해. 얘도 뭐 동호회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은요. 공용도로상에서 자동차 시운전. 그것도 공용도로상이잖아요. 일반적인 도로상에서 자동차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얘는 보험회사에서 면책하는 경우가 아니다. 예외적으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사무직 근로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상해 급수는 앞서서도 비슷한 질문 있었죠. 그죠? 자, 1급, 2급, 상급 중에 1급이죠. 1급 위험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급수가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47번 보겠습니다. 보험 약관상 질병보험에서 보상하는 경우가 아닌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입원 수술 요양 등이 필요한 상태. 이때를 보장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질병보험이죠. 그죠? 예, 2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뭐 특약이 가입이 돼 있으면 질병보험에서도 일단 보상할 수 있겠네요. 3번 장애 분류표의 장애 지급률에 해당되는 장애 상태가 뭐 질병으로 장애 상태가 되었다. 질병보험에서 보상을 하겠네요. 4번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 얘는 상해보험 얘기네요. 그래서 예, 47번의 정답은 4번 예, 상해보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인실손의료보험 4세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급여는 상해급여와 질병급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야 맞겠죠. 그죠? 예, 기본형은 급여입니다. 급여. 2번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특별약관 비급여 가입할 수 없죠. 예, 기본형을 가입을 해야 특별약관 비급여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상해급여는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 원이다. 제 한도 3번 예,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 원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4번 질병급여 통원의 연간 치료 횟수. 자, 급여의 경우에는 통원의 연간 치료 횟수는 한도가 없죠.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맞는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9번 치아보험. 치아보험도 질병보험의 일종이죠.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치아보험은 충치, 잇몸질환 등의 질병으로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이게 바로 치아보험에 대한 정의네요. 2번 회사별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0세에서 70세까지 가능하다. 이거 좀 유치한 문제인데 0세부터 75세라고 우리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회사별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0세에서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아보험도 대표적으로 면책기간, 감액기간 운영합니다. 4번 감액기간은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죠. 치아보험 같은 경우 실은 뭐 사고도 좀 많이 있고 뭐 여러분도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짜고 이제 병원 갔는데 이제 아픈 곳이 있으면 치아 이제 치료해야 되면 일단 치아보험 가입하고 다시 오세요. 뭐 이제 뭐 요런 이제 나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아주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문제입니다. 장기간병보험의 활성화 필요성과 거리가 먼 것은 장기간병보험이 왜 필요하냐, 왜 활성화되어야 되냐, 고령화 속도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노인성 질병도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노인 의료 서비스가 선진화되면 실은 간병보험 필요성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일단 3번이 될 것 같고요. 노인의 간병 의료비 부담 증가도 간병보험의 활성화 내지는 간병보험의 필요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노인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는 장기간병보험의 활성화 내지는 필요성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재산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재산보험은 세 가지죠. 뭐였습니까?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죠. 자, 그걸 전제하고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장생활 중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 상해사고니까 상해보험에서 보장하겠죠. 그죠? 상해보험 맞습니다. 중증치매로 인한 간병비.
얘도 간병보험이죠. 3번 상해 사고로 인해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경우 치료비 얘도 예,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하겠죠. 정답은 자동 4번이겠네요. 해외여행 중 비행기 사고로 행방불명된 경우 수색비용 얘는 재산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 상품 중에 뭡니까? 여행보험이죠. 여행보험. 예,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에서 각 항목별 보상 방법 중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액 보상이냐 아니면 실손 보상이냐 얘를 이야기하는 거네. 그죠? 사망보험금 얘는 정액 보상. 후유장애 보험금 정액 보상. 간병보험금 정액 보상. 통원의료비는 얼마가 들지 모르죠. 그죠? 얘가 바로 실손 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른 것은 4번 예, 상해 통원 의료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법률상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15세 미만자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얘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1번 만 15세 미만자의 입원 의료비 가능하죠. 무효 아닙니다. 암 진단비 얘도 무효가 아닙니다. 3번 15세 미만자의 상해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15세 미만자의 상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를 보상하는 보험은 무효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회사는 저축성 보험으로 재산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하죠. 단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보험 만기 15년, 상품은 상해보험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죠.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비중이 좀 있는 내용입니다. 38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사망담보. 자, 기본적으로 사망담보의 운영에서 이게 이제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누어지죠. 자, 주계약에서는 질병 사망은 담보를 못 합니다. 질병 사망은 무조건 특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상해 사망은 주계약에서도 가능하다까지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상해 사망 담보는 주계약, 특약 모두 가능하지요. 맞는 내용입니다. 질병 사망은 주계약에서는 안 됩니다. 2번 상해 사망 담보는 주계약, 특약 모두 가능하죠. 질병 사망 담보는 특약으로만 가능합니다. 3번 상해 사망 담보는 주계약, 특약 모두 가능하죠. 질병 사망 담보 특약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상해 사망 담보 특약뿐만 아니라 주계약으로도 가능하죠. 질병 사망 담보는 특약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사고의 성립 요건 3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급격, 우연, 외래 이 3가지가 보험사고의 성립 요건이죠. 내재, 신체에 내재하고 있는 것은 질병보험이죠. 예, 외래성과 내재성은 서로 정반대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겠으면 차분히 한번 읽어보셔서 뭐가 하나가 전혀 엉뚱한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시험 문제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재성,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나옵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급수는 1급, 2급, 3급 있었죠. 잘못된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3급이죠. 위험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급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해 3급의 보험료가 1급보다 높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 단체 상해보험은 등급을 나누지 않고 보험료를 단일하게 산출하는 단일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1, 2, 3번은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럼 정답은 4번입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상해보험이 아니라 질병보험이죠. 상해보험에서는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기준은 직업, 직무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을 한다. 이렇게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보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살하는 경우는 보상을 하죠.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보상을 합니다. 보통 자살인 경우에 보상하지 않지만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보상을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2번 상법상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상해보험에서는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도 보상을 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3번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보상을 안 해야죠. 그죠?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실손의료비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 자, 급여 대상은 포함이 되고 비급여가 안 되는 겁니다. 한방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는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비급여는 안 됩니다. 그죠? 일반적인 건강검진 비용 안 됩니다. 근데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겠죠. 1, 2, 3번은 다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 자동차 보험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어요. 이미 받은 것을 또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1년 7월에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4세대. 자, 피보험자가 상급 종합병원 통원입니다. 급여 의료비, 보험금 청구 시 공제금액. 자, 상급 통원 급여입니다. 얼마입니까? 2만 원 20% 중에 큰 금액. 요거죠, 그죠? 얘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신체손해보험금, 보험금 청구 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며칠 이내에 접수를 해야 합니까? 자, 신체손해는 며칠입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었죠. 정답은 3영업일 이내입니다. 신체손해 보험금은 빨리 지급합니다. 3영업일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체 상해보험에서 단체의 종류가 있었죠. 1종, 2종, 3종까지가 있고요. 4종은 아예 없습니다. 4종이라는 단체는 없어요. 예, 1종, 2종, 3종입니다.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종 단체가 급여단체죠. 급여단체. 정답은 1번입니다. 2종 단체가 비영리 법인단체고요. 규약단체가 바로 3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종, 3종 서로 바꿔놨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번 보겠습니다. 휴일 교통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보험회사의 책임 시기는 휴일에 해당되는 날에 왜 하필 16시부터 휴일이면 휴일 딱 시작하는 때부터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0시부터 24시까지. 2번 보험회사의 책임 시기 및 종기는 사고 발생지의 표준시.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시간이 다를 수 있죠. 시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가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당연히 휴일이 포함이 되죠. 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법정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상해만을 보상한다. 자, 휴일 교통상해니까. 그 이제 휴일이 정의네요. 휴일은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맞아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토요일이 빠졌죠. 토요일. 토요일도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상해, 토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상해를 보상하는 것이 휴일 교통상해 보험입니다. 4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4세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재가입 주기. 재가입 주기는 5년 맞죠? 네, 맞습니다. 2번 비급여 지급 보험금에 따라서 특별약관, 비급여 실손 의료비죠.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할인되기도 하고 할증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차등 적용도 하고 있죠. 3번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된다. 얘도 맞네요. 그죠? 정답은 자동 4번이 되겠는데 자 뭐가 틀렸을까요? 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질병 입원 급여금은 계속 보상을 합니다. 그죠? 예, 퇴원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급을 합니다. 계속 중인 새로운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안 해주겠죠. 그렇지만 계속 중인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 급여금이 보상이 됩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48번 문제. 질병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보험 나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질병보험은 나이와 되게 중요하죠. 나이. 왜? 나이가 많아질수록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번 직업 직무상 연령별로 보험료 차이가 있다. 자, 연령별로 보험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질병보험에서 맞아요. 직업 직무는 상해보험이지 질병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2번 보험 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연령 기준으로 계산하고 매년 계약일마다 증가를 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을 해서 보험 나이를 산정합니다. 얘도 맞네요. 4번 계산 착오인 경우에 보험료 변경 시 정산을 하죠. 그게 합리적이죠. 정답은 틀린 내용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실손의료보험 4세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종합병원의 급여의료비. 급여의료비 공제는 우리 앞서 문제 비슷한 문제 있었죠. 2만 원과 20%입니다. 급여. 2번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는다. 예, 얘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300만 원이죠. 3번 질병급여에서 보장한 연간 통원 횟수. 연간 통원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100회 한도 이런 거 없죠.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도수치료는 연간 150회. 150회 아니죠. 몇 회입니까? 50회죠. 50회.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장을 한다. 요거 보장 횟수 얘도 시험 문제 최근에 좀 보이네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병보험. 장기간병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한 거, 보장이 안 되는 게 뭔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1번 계약전 알릴 의무에 해당되는 과거 진단된 질병을 고지누락했다. 고지누락을 했으면 일단 보장을 안 하죠. 장기간병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에서도 예, 고지 의무 위반으로 누락을 했다. 이건 보장 안 하죠. 2번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로부터 몇 년 지난 후에 발생을 하면 보장을 하느냐. 4년이 아니라 5년이죠. 5년 지난 이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합니다. 3번 중증 치매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 간병비를 지급하는 거지. 그게 장기간병보험이죠. 아주 쉽게 정답은 일단 3번이네요.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사실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 당연히 보장 안 하겠죠.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